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0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그칠지와 아내부의 생략자로 구성된 형성자 돌아갈 귀, 여자가 시집가다에서 나온 글자 돌아갈 귀. 다음 그칠지 부수와 원래 위에가 집음이 없는 벼화가 두 폭이 되어 있는 모습이랬죠. 벼폭이 사이를 지나간다 해서 나온 지낼력 혹은 진할력. 다음은 거칠지와 창과로 구성된 글자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무사 혹은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거치게 한다, 멈추게 하는 사람이 무사다. 그래서 무사, 무, 호반, 무가 된 거죠. 다음은 두 발의 모습을 보던 자. 그래서 걸음보가 된 거죠. 두 발, 거칠지가 두 개의 글자 있습니다. 해이자죠. 걸음보. 다음은 걸음보와 개술로 구성된 형성자, 개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해의 뜻을 가지고 나이나 해를 뜻한다. 뭡니까? 지나온 경력을 뜻하는 걸음보죠. 걸음보는 지나온 과정이니까 해가 되는 거죠. 다음 거칠지와 위에 땅이 평평한 모습을 한일로 지사를 뜻을 나타내는 지사자, 기울지 않은 곳 발을 정. 다음 거칠지의 발의 모습을 본던 부수자죠. 다음은 거칠지 옆에 사람인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서 있는 이곳을 뜻한 지시대명사 2차. 다음 뼈 앙상을 알가 사람인이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 뜻이 된 죽을 사. 다음은 뼈 앙상을 알가 불굴주로 구성된 형성자, 불굴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여기서 죽은 나무에서 다르다의 뜻이 된 붉은 색깔이 붉어서 죽은 나무. 그래서 죽다 혹은 다르다의 뜻이 된 거죠. 다음 뼈 앙상할 옆에 열을 순자가 들어가서 따라 죽을 순자. 열을 순이 하나의 죽이죠. 십간이죠. 천간이죠. 그래서 따라 죽을 순. 다음 뼈 앙상할 옆에 가운데 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운데 앙은 물지개를 지고 있는 모습이죠. 옆에 뼈 앙상알이 들어가서 형태를 지고 있어서 재앙이다 뜻이 된 재앙앙. 다음은 뼈 앙상할 알 옆에 작을 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남을 잔 해칠 잔. 다음은 뼈 앙상할 알 옆에 별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위태로울 태, 위태할 태. 다음은 낭떠러지에서 망치로 돌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 여기서 청계의 뜻을 나타낸 청계단, 계단단. 다음 질수부수와 죽일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죽일살, 몽둥이를 쳐서 죽인다는 거죠. 다음 칠수와 볼기둔, 볼기는 엉덩이 밑에 살찐 부분, 볼기를 때리니까 소리가 크다, 큰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큰 방이다. 그래서 나온 대궐전, 궁궐전. 재밌는 글자죠. 다음은 요 밑에 자인공이 원래 흑토였다. 흑토에다가 뭡니까? 위에 정미회의 생략자로 이루어져 가지고 와기를 훼손하다 뜻이 된 글자. 헐회. 돌아갈 귀, 진할력, 지낼력, 무사무, 호반무, 걸음보, 해세, 발을 정, 그칠지, 이차, 죽을 사, 다를 수, 죽일 수, 따라 죽을 순, 재앙앙, 남을 잔, 해칠 잔, 위태할 태, 층계단, 계단단, 죽일 살. 이게 고급에 가서는 이게 뭡니까? 가말쇠로도 쓰이죠. 그 다음 대궐전, 궁궐전, 헐회. 오늘 부수 볼까요? 말무부수입니다. 음이 뭐가 아니고 밑으로 그었죠. 말무부수. 이 특이한 게 임금왕은 구술옥부수죠. 한익이 부족하죠. 여기서는 음이 모두 말무부수입니다. 음이 모두. 말무에서 나오죠.
뒤에 금지사로 쓰게 되자 한해 긁어서 어미모자에서 말무라고 뜻이 뭐뭐 하지 말라. 강한 부정어 영어로 don't의 뜻을 가지고 있죠. 말무. 예. 독은 예. 중국에서는 입성이 없으니까 두로 발음됐죠. 두. 예. 이 소전의 자형은 위에 쌍날 철이 있고 밑에 음란할 애자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음란할 애. 그러니까 본뜻은 독풀이 자라는 거죠. 독풀에서 독이 뜻이 된 것입니다. 독. 예. 그러니까 약국에 가면은 위험한 부수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은 독 이렇게 글자가 돼 있죠. 독. 예. 독초죠. 원래는 독초에서 나온 글자. 독. 다음 매양매는 어미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왜 매양매가 어미모에서 빌렸을까요? 예. 위에는 쌍날철과 밑에는 어미모인데 예. 초목이 왕성하게 자라는 데서 나왔다. 그래서 매양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일설에는 또 엄마가 매번 머리를 만진다 해서 나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매양매. 예. 초목이 왕성하게 자란다. 해서 나온 형성자. 매양매. 재밌는 것은 앞에 나무목을 하면 매일 볼 수 있는 나무가 매화 매자죠. 그 다음에 물수를 하면 매일 물이 있는 곳이 바다 해자죠. 재밌죠? 예. 이렇게 한자를 알면은 서비스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예. 어미모. 어미모는 여자 여자에서 어머니는 젖꼭지가 크다 해서 젖꼭지 모양을 표시해 놓은 거죠. 젖꼭지가 크다 해서 나온 어미모. 어머니 모가 된 겁니다. 예. 독, 매양매, 어미모는 말무 부수를 가진 글자다. 예. 자, 다음 견줄비 부수자입니다. 견줄비는 갑골문이나 소전의 자형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죠. 견주어보다 마치 키재기를 하는 듯하죠. 키를.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견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견줄비. 견줄비는 부수자죠. 견주다의 뜻을 서로 키를 대면서 견주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견줄비. 비교하다 할 때 쓰죠. 다음 털모 부수입니다. 털모는 사람이나 짐승의 털 모습을 본다는 자죠. 모발. 요 손수의 반대로 돼 있죠. 손을 펴면은 손바닥이고 손을 뒤집으면은 손털이 있죠. 털모. 털모 부수자. 털호자는 노풀고의 생략형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노풀고에서 입구가 빠진 여기다가 털흑삼을 넣어서 털호가 된 글자죠. 본뜻은 길고 뾰족한 가는 털에서 털의 뜻이 된 글자죠. 노풀고의 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털호. 재밌는 것은 노풀고 밑에 생략형 밑에다가 돼지시를 하면은 호글호가 되죠. 호글호. 털호. 털모는 털모 부수자에서 나온 글자다. 털모 부수 글자다. 다음은 성시시 부수입니다. 성시시는 갑골무의 자형을 물건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죠. 또 나중에는 뭡니까?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되죠. 종족을 표시한다. 그래서 성시를 나타낸다. 성시를 할 때 성시시는 남자, 성시성은 여자 해자가 부서 들어가서 여자의 성을 성이라죠. 모계사회고 이거는 아버지 성시시, 남자를 뜻하죠. 성시. 성시시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종족을 뜻 표시했다. 혹은 지팡이에서 종족을 표시했다 하죠. 백성민. 백성민은 성시시에다 위에가 네모가 들어가 있는데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에 눈이죠. 밑에는 뾰족한 무기죠. 눈을 예리한 침으로 찌르는 형상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포로로 잡혀온 노예죠. 노예가 잡혀왔는데 덩치도 내보다 크고 힘이 세어서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 꼬챙이로 한쪽 눈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백성이 됐고 백성민에서 지금은 뭡니까? 민주주의죠.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됐죠. 백성민자는 굉장히
아주 성장한 글자죠. 아주 뜻이 아주 좋은 것으로 발전한 글자입니다. 이 백성민이 이게 눈을 에코눈을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앞에 눈목을 하면은 눈알맹이가 없으니까 잠잘면이 되고 안에 눈알맹이 넣으면은 눈안자가 되죠. 예,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민. 성시시는 부수자죠. 예. 백성민, 성시시는 성시시 부수에서 구성된 글자다. 부수로 만들어졌다. 예. 다음 기운기. 기운기는 수증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뜬 자. 그래서 기운기자가 됐죠. 기운기 요거는 부수자고 쌀미가 들어가면은 기운기의 본래자죠. 원래 기운기자는 최초의 자행은 이렇게 석삼입니다. 석삼. 세 개의 가로선에 가서 공기의 기류가 흐르는 모습인데 이게 기운기의 뜻으로 됐다. 여기서 쌀미가 들어가면은 기운기. 요 기운기 부수자에다가 물수를 하면 뭡니까? 전기기자가 이제 전기기관차 할 때 물 끓는 기가 되죠. 물 끓는 김기. 전기기. 기운기는 기운기 부수자에서 만들어진 상형자입니다. 그죠? 상형자. 원래 김이 무르무르 나는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형자. 자, 다음 물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자에서 가장 많은 글자를 품고 있는 글자가 부수자가 물수자입니다. 물수자인데 물수자는 지금 보다시피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이 앞에 물수자를 알면은 글자를 한자를 아는 거고 이 뒤에 물수자를 알면은 600자를 아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물수자 옆에 이거를 물수 왼쪽이니까 물수 변이라는데 두 번째 물수 옆에 글자가 붙은 글자는 뭐겠어요? 다 물과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물수. 근데 이 물수를 두 번째 물수를 모르면은 어렵겠죠. 여러분 넉살은 다 알잖아요. 넉살 다 아는데 앞에 넉사 앞에다가 물수를 해놓으면 아무 말 못하죠. 넉사는 8급인데 이 물수가 들어가면 2급입니다. 2급. 뭐겠어요? 물이름 사입니다. 물이름 사. 또 세 번째 물수. 요거는 주로 아래에다 글자 아랫부분에 쓰는 물수자입니다. 이게 또 물수자를 모르면은 뭐 구할구, 뭐 클태, 뭐 그런 자를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수자는 가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물수자는 글자가 3개의 글자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물수로 구성된 부수자를 보겠습니다. 얼음빙. 얼음빙의 본래 자형은 앞에 얼음 모양이죠. 그러니까 건문의 자형은 얼음이 물에서 이렇게 쪼개진 모습이죠. 팽창해가지고 이게서 나중에 물수를 다시 넣어서 얼음빙이 된 회의자입니다. 얼음빙. 또 물수 앞에 점을 2개 찍어서 얼음빙도 되지요. 근데 얼음빙을 보면은 점을 1개 찍어가지고 이 2개가 하나로 줄어들었는데 잘 찍었죠. 얼음은 어떻습니까? 물 위에 있죠. 이 점을 만약에 밑에 찍어놨다 하면은 이해가 안 됐을 거라. 그렇죠? 잘 만들어진 글자죠. 얼음빙. 물수는 물의 흐름을 본뜬 자, 흐르는 물의 모습을 본뜬 자, 부수자죠. 물수. 다음 길령은 갑골문의 자형은 큰 강에서 작은 물줄기 갈래가 나오죠. 강이 매우 길음을 표시했습니다. 소전에 와서는 뭡니까? 물이 아주 굽이 치는 모습이죠. 길령. 경상북도에 영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천은 왜 내가 길까요? 영천은 이수입니다. 강이 2개 연결되어서 길다의 영천이 된 글자입니다. 길령. 길령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령자에 구성된 부수자가 많죠. 재미있는 것은 물에 오래 있으려면 헤엄칠령. 그죠? 말을 길게 하면 뭡니까? 하면은 얼풀령. 그렇죠? 길령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샘천. 샘천자는 상형자입니다.
그렇죠? 샘 모양이죠. 요 샘 나오는 거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죠. 여기 샘이 중심지죠. 샘천. 예. 샘이 흘러나오는 모양을 본든 샘물에서 나오는 글자 샘천 상형자입니다. 간단한 글자죠. 이거를 나중에 흰백에다가 물수를 넣은 글자로 변형된 거죠. 예. 얼음빙, 길령, 물수, 샘천은 요 첫 번째 물수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 되는 물수에 대한 글자 먼저 보겠습니다. 물수의 부수 구할구, 구할구. 예. 구할구는 원래 밑에 어디가 들어가는 가돛구자 그긴데 나중에 글자가 깃털이 짐승의 깃털인데 가죽옷인데 나중에 구하다의 뜻으로 바뀌었죠. 밑에 소전에도 밑에 어디가 들어가 있죠. 예. 갑옷에서 구하다의 뜻이 된 구할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물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글자죠. 예. 구할구 물수 붙습니다. 밑에가 물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갓옷을 가죽옷을 뜻하는 데서 구하다, 가죽옷을 빌리다 그러니까 구하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예. 다음 클태, 클태는 큰 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위에 요 큰 대가 보입니까? 큰 대고 밑에 요거는 뭡니까? 손수가 두 개입니다. 밑에는 물수죠. 뭡니까? 양손으로 치마를 걷고 오줌을 누는 모습입니다. 시원하겠죠? 그래서 클태가 된 겁니다. 국태민안 할 때 이 태자는 옛날에는 남자도 치마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오줌 누는 모습입니다. 소변 보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클태. 근데 아주 크다는 뜻이 돼서 태산 할 때 쓰죠. 태평하다. 오줌 누니까 시원하다. 그래서 국태민안 할 때 태평스럽다. 태, 클태. 구할구와 클태는 이 물수 아랫부분에 쓰이는 물수의 부수로 구성된 글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뭡니까? 위에는 쌍날철. 쌍날철에서 밑에 그 뭡니까? 쌍날철에서 밑에 음을 나타내는 어미모로 구성된 형성자죠. 원래는 초목이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에서 아닙니다. 쌍날철과 밑에 음란할 애자죠. 음란할 애 독풀이 자라는 거죠. 독풀이 자라는 것에서 나온 독. 다음은 쌍날철과 어미모로 구성되어서 초목이 왕성한 모습에서 매양매 혹은 어머니가 매일 머리를 만지다 해서 나온 매양매. 다음 여자 여자에다가 젖꼭지를 표시해놓은 어미모. 간단한 글자죠. 어미모. 어미모는 말무부수죠. 독독, 매양매, 어미모는 말무부수에서 나온 글자죠. 다음 견줄비 부수는 자체 부수자죠. 사람이 나란히 서서 견주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다음은 털모도 부수자죠. 털이 있는 털의 모습을 본뜬 자. 그 다음에 털호는 불고의 생략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뾰족한 털에서 나온 털호. 그 다음 백성민은 뭡니까? 날카로운 도구로 눈을 찌르는 모습.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애꾸눈을 만든 에서 노예에서 백성민이 된 글자죠. 성시시는 물건을 아래로 들고 있는 모습 혹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종족을 나타낸 성시시. 그 다음 기운기는 기운기 부수에서 쌀미가 들어간 기운기. 상형자입니다. 원래 기운이 술술 일어나는 모습이죠. 다음 얼음빙은 원래 앞에 얼음빙의 모습이죠. 얼음이 쪼개지는 모습인데 이거 위에 다시 점을 하나를 얹어놔서 얼음을 뜻한 글자 얼음빙 혹은 앞에 점 대신에 앞에 얼음 점을 두 개 해도 얼음빙이죠. 물수는 물의 흐르는 모습을 본뜬 자 물수자 부수자죠. 물수자 부수자는 글자가 몇 개 됐어요? 세 개죠. 세 개. 요 길령은 요 물수부수에서 나온 물이 긴 모습이
굽이 쳐 흐르는 모습에서 나온 길령. 샘천은 샘의 흐르는 모습, 샘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뜬 상형자죠. 예, 샘의 본 요소, 샘이 솟아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뜬 샘천. 이건 다 물수부수죠. 그다음 이 구할구는 밑에 요게 물수라는 것을, 물수부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원래 가돛구자인데 가돛구자에서 구할구자로 됐죠. 원래 가돛구자의 상형자입니다. 가돛이라면 무슨 뜻인가 하면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빌린다 해서 구하다 이 뜻이 된 구할구자입니다. 다음 클테는 큰대에서 음을 벌린 형성자인데, 큰대는 사람이고 양쪽에 들공, 밑에 물수, 양손으로 치마를 긋고 오줌 누는 모습이다 했죠. 클테, 크다 이 뜻이 된 태산, 또 국태민안 할 때 편안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독, 매양매, 어미모, 견줄비, 털모, 털호, 백성민, 성시시, 기운기, 얼음빙, 물수, 길영, 샘천, 구할구, 클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